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15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학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제 출범이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요. 세상이 바뀌었다, 또 바뀌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느낌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눈으로, 귀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이 정책의 전환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월성 원전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가 들어갔는데요. 너무나 조기 패소했잖아요. 관련 규정이 어긋나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언제 패소하나요? 하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산자부하고요, 한국수력원자력, 그야말로 합동작전으로 조기 패소해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신한울 3, 4호기, 이것도 전부 중단시켰어요, 건설을. 그래서 이 관련 주변 지역 경제가 완전히 지금 피폐해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전용 헬기를 타고 울진을 방문해서요. 이 울진 지역 지난번에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한참 심야에 밤 10시가 넘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유세를 마치고 바로 달려간 곳이 바로 울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다시 이제 헬기를 타고 현장을 방문해서 신한울 원전 3, 4호기 조기 재개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지역 주민들 이번에 이제 산불 피해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산불 피해에다가 이 원전 건설 중단, 2중 3중의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윤 당선인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한 말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물론 국가에서 주택을 짓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보상을 해야 하지만 지역 경제를 좀 일으켜야 된다. 따라서 대선 공약으로 신한울 3, 4호기 재개를 약속을 했으니까 이 정부가 출범하면 속도를 내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정부와 잘 협조하고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산불 피해 같은 거 잘 세밀하게 챙기겠는데, 자연 재난을 입었다고 이거 가지고 너무나 어려워지시면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용기를 내달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재난지역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규정을 조금씩 바꾸기 위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리겠다, 이러한 약속을 밝혔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특히 이 원전은 조기 착공해서 이 원전 건설로 인한 특별지원금이라도 조기에 들어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좀 많이 도와달라,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경우에는 본래 올해 하고요, 내년에 가동이 목표로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주기기 사전 계약, 부지 매입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건설이 추진됐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완전히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신한울 1, 2호기는요, 탈원전 정책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5년 이상이나 늦은 올 가을 이후에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래는 올 11월까지 가동하게 되어 있었던 월성 1호기, 예정보다 3년이 앞선 2019년 12월에 조기가 폐돼서 이 월성 조기 폐쇄, 이 문제는요, 지금 사법 판단에 지금 맡겨져 있어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 그말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없애버린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여기에 대한 이 반발이 크고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으니까 이게 두려워가지고요,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그야말로 선거 며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내가 전부 다 재가동시키겠다, 180도 바꾸는 입장을 밝혀냈어요. 이 얘기만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이제 내일 윤석열 당선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회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러 가지 대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무실을 광화문 세종로 청사에 옮긴다. 근데 이제 플랜 B로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는 안이 또 검토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도 별도로 또 추가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청와대 관저, 이거 구중 궁궐 같은 거, 이거 관저 안 쓰겠다. 그래서 삼청동 총리 공간, 아니면 한남동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나 외교장관 아니면 국방장관 관저를 쓰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청와대가 이제 집무실은 옮겨가지만, 이 프레스룸도 다 옮겨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폐지해버리겠다,
이렇게 당선인이 유세에서도 많이 밝혔고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지금 열이 받쳐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하지 않은 일을 이유로 해서 폐지시킨다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 이러한 강한 반박 입장문을 내놨어요. 지금 여기에는요, 청와대 관계자로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정무수석 또는 국민소통수석인 박수현. 제가 보기에는요, 박수현 수석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이 정도 얘기를 이 박경리 대변인이 앵무새같이 읊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요, 박수현 수석이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청와대 입장. 민정수석실 존폐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과거 DJ 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으나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이유로 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조정, 친인척 관리, 이러한 이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하게 소임을 다해왔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민정수석실에 대통령 이 감찰관을 두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감찰관 아예 안 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하게 소임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공기업 인사에 대한 당선자 측의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 요청은 알고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의 행사는 당연하다. 그러면서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서는요, 하는 총재의 임기가 대통령 재임 중 완료되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래서요, 이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서 이 당선자 측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알박기 인사하고 충돌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이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MB 대통령의 이런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오늘 MB하고 김경수 이 사면 맞교환한다.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내일 예정된 오찬에서 사면이 논의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이죠. 김기현 원내대표, 민정수석실 흑역사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청와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문재인 정권의 적반하장은 끝이 없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했다라면서 궤변을 늘어놓기가 바쁘구나. 그러면서요, 인사검증을 얼마나 충실히 했기에 국민 밉상 조국 씨를 비롯해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하자투성이 장관급 인사가 30명을 훌쩍 넘겼다.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의 불법 관권 선거 사례로 길이 남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총괄지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범죄 집단의 소굴이 아니었냐, 이렇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민정수석실 그동안에 제대로 법령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거 담당 여성부 장관 이거 실형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김태호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들 상당 부분이 그야말로 다 사실로 밝혀져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법령대로, 그리고 특별감찰관 이거 임명 안 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특별감찰관 반드시 임명하겠다. 이러한 입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정수석실의 흑역사를 내가 똑똑히 알고 있다.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대통령 출범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취임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대통령 특사 파견 문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이 박진 의원, 그리고 일본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그리고 중국에는 권영세 지금 인수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문화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 중진이고 서울법대 재학 중인 만 20세에 외무고시 합격해서 YS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정계 입문 이후에는요 한국의원외교포럼 회장,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그 다음에 국제민주연합 부의장, 그 다음에 외통위원장을 지난 외교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바이든 이 당선자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자를 비롯한 그 다음에 주한 이 미국 대사 대리 이런 이 외교 사절단 만날 때 빠짐없이 배석한 인물이 바로 이 박진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진석 부의장의 경우에는요 한일의원연맹 조선통신사 분과위원회 위원장, 한일의원연맹 21세기 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요. 2020년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교류협력위원회 위원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진석 부의장을 일본 특사로 염두에 둔 것은 김대중 오부치 계승 공약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인사를 택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영세 지금 인수위 부위원장의 중국 파견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말하자면 당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잖아요. 선대본부 본부장을 해왔고, 자 그리고 또 지금 인수위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력자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대사를 역임한 바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전문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량 그리고 경력 그리고 이 당선 이 현 윤석열 이 당선인의 선거 과정에서의 기여도 이런 거를 모두 볼 때 특히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하고 또 6월 29일 날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데도 크게 기여한 특히 이제 지역구가 공주라서 윤석열 아버님의 고향을 지금 지역구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연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박진우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번에 이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글로벌 비전 위원회를 이끌면서 글로벌 비전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격 그리고 각각 이 외교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성 이런 것을 고려한 매우 적절한 인물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찰에서 이제 드디어 이재명 부부의 소환, 김어준 부부 소환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발인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의혹들이요.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지금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에는요, 이 법카 유용 그리고 황제 의전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하고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장영하 변호사는요, 지난 2월 달에 이재명 부부가 말하자면 배 비서관을 통해서 사적인 심부름도 하고 또 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고 또 소고기 구매하는데 법카를 쓰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고손실,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또 이 7급 공무원 그야말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공익신고인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이죠.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내일입니다. 이 해경군 김씨 그러니까 김혜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 이거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내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깨어있는 시민연대장에서 지난 1월 달에요. 이재명 후보하고 이 김혜경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경기 남부청으로 이첩이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지난 11일 날 경기 남부청은 이 고발인 측에 연락해서 16일 날 조사하자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깨시온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김혜경 씨가 2018년도 10월쯤에
해경궁 김씨 사건에서 나승철 이태영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변호사비를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러죠? 무료 또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적게 지급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이 해경궁 김씨 사건은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겠지만은 지난 대선 때죠. 2016년도에서 18년까지 이 김씨로 추정되는 트위터 사용자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그런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북경찰서 관할인데요, 김어준 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동재 전 기자가 고소를 한 바 있는데요.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지난 11일 날, 그러니까 선거 이틀 후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동재 기자 측에서는 이 김어준 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통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 돈 준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종용했다고 말이죠. 허위 사실을 발언한 바 있어요. 그리고 경찰은요, 이 최강욱 의원이 똑같은 발언으로 또 이동재 기자를 명예훼손했다, 이 기소된 사건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도 곧 소환을 검토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중요한 뉴스들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안보정론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